대표님, 저희가 일부에서 비싸도 팔릴 수밖에 없는 5가지 정말 현실적인 조작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이제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일부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여쭤볼 거는 매장을 1개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2개 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 나도 장사하다가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막 걸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셨고, 대표님은 매장을 몇 개까지 운영하셨었죠? 5개 운영했었습니다. 5개? 그러면 짧게 대표님에 대해서 그 관련해가지고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이해도가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5개를 운영하면서 되게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물류, 소스 대량 생산, 인력 관리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실패하지 않는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소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소스가 어떤 의미의 소스일까요? 케첩? 매장에 모든 들어가는 소스를 말합니다. 반찬에 간장게장이 있으면 간장게장 소스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탕을 끓인다고 하면은 탕 육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소스들을 매장에서 다 만드는데 그 매장에서 그걸 일일이 다 만들려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다점포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것들을 좀 어떻게 간편하게 받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경험해 보신 사장님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그냥 발주만 하면은 그냥 소스나 어떤 육수들이 그냥 매장으로 팩으로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새벽에 그냥 아저씨들이 다 넣어주고 가시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다가 개인 장사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그걸 직접 다 매장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직원들 노동 강도도 심해지고, 그리고 또 약간 이거 직원들한테 레시피 유출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래서 이 소스를 좀 대량 생산을 소스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소스를 대량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소스를 만들 때 보통 이제 MOQ라고 하거든요. MOQ를 보통 소스 공장에서 300kg, 500kg 잡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소스나 육수가 하루에 1kg가 나간다. 근데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돼요. 만약에 500kg 만들었는데 하루에 1kg가 나갑니다. 그럼 한 달에 30kg 나가잖아요. 그럼 유통기한 3개월이면 3개월 해봤자 90kg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소스 업체에서는 500kg를 만들어요. 그럼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더 편하려다가 더 로스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소스 대량 생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사용량이 얼마인지, 얼마큼 사용되는지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가맹점이 몇 개 있더라도, 직영점이 몇 개 있더라도요. 그래서 그 소스를 만들 때는 제일 먼저 그 계산을 먼저 하고, 내 소스가 업체에 맡겼을 때 유통기한이 3개월 나오는지 6개월 나오는지 12개월 나오는지도 그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스를 만들 때 공장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공장들은 어떻게 찾나요? 공장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소스를 만들어주는 업체는 되게 많고요. 그걸 대행해서 만들어주고 유통기한 표기까지 다 해주시고 그다음 팩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런 걸 뭐 인터넷 이런 걸로 찾는 건가요? 맞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럼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제안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미팅을 하면서 가격을 좀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받아봐야 되고, 그 전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소스를 만들 때 저희가 직접 만든 거랑 거기서 만들었을 때랑 맛이 틀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왜냐면 보통 소스 업체에서는 가열식으로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살균 처리 때문에 그래요. 유통기한도 오래 가야 되니까. 오래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맛을 계속 잡는데 보통 3-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계속 소스 샘플 받고 맛보고 다시 또 개선하고 그 작업을 계속 3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장이라 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처음에 샘플 받고 하는 비용들은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진짜요? 부담을 하는데 이제 그런 비용들을 나중에 제품이 나올 때 거기다 녹이는 업체들도 있고 그냥 그걸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소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맛을 제대로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느냐, 두 번째 MOQ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가 제일 쟁점이고요. 그 두 가지가 됐을 때 소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스는 그렇게 뭐 좀 해결이 됐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 거 계산을 해보니까 요 공장이랑 괜찮을 것 같아. 맛도 좀 잘 잡았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라도에서 나 이 브랜드 하고 싶어요.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2천만 원 받고 그냥 전수 창업으로 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소스는 내가 납품을 해야 돼.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택배로 보내요? 소스를 그쪽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물류를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시작돼서 네. 물류 회사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3자 물류, 4자 물류 뭐 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뭐 CJ, 동원, 뭐 아워홈 이런 데서 식재료를 보관해주고 발주를 받고 배송까지 해주는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공장이랑 컨택해서 만든 소스를 네. 3자 물류 형태로 이제 네. 동원해서 보관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네. 발주가 들어오면 네. 우리 가맹점한테 직접 다 가는 거죠. 네. 네. 그럼 나는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관 비용이 없어지고 대신 그 보관 비용이나 배송 비용을 이제 저희가 수수료를 내는 거죠. 업체에다가. 이제 뭐 동원이나 CJ나 이제 아홈에다가 그건 대기업들도 있지만 또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실 물량이 네. 적으면 네. 뭐 계약을 안 맞아요. 해줄 수도 있는 안 거 해줄 아닌가요? 수도 있죠. 그러면 중소기업 소규모 업체 이런 거는 어떻게 찾나요? 인터넷에서 많이 그것도? 이제 물류회사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찾으면 나오는데 찾으면 나옵니다. 안 찾아보고 다들 물어보시는 분들 네,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찾으면 또 나온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가맹점이 하나 생겼다고 물류회사를 덜컥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네. 물류회사는 보통 8%에서 10%로 처음에 계약을 합니다. 8%에서 보통 10%. 10%라는 게 어떤 걸까요? 물류를 보관해주고 그 다음에 배송해주는 수수료인 거죠. 그게 이제 판매가의 네. 8%에서 10% 수수료가 붙는다. 오르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소스를 10만 원어치 보내면 네. 만 원의 수수료가 붙는 그쵸, 거예요. 10%면. 그쵸. 네. 그럼 그게 보관료랑 배송비가 포함된 거니까 물류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마진율 책정하는 게 또 네, 쉽지 맞습니다. 않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8% 10% 계약을 했는데 10가지 상품을 거기다 맡겨놨어요. 네. 저희 소스들을. 네네. 잘 나가는 게 있고 또 안 나가는 그렇죠.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나가는 아이템들은 무매출 상품이라고 해서 안 나가니까 이제 보관 비용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계속 압박이 옵니다. 안 나가서 보관 비용이 늘어나서 될 때 지금 8% 10%에는 이제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수수료를 올려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올라가면 저희는 지방에 있는 가맹점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5%의 마진을 올려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20%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15%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20%를 올려버리면은 저희는 5%를 마이너스를 제가 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내가 5% 마진 보면서 물류를 하고 네.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네. 물류회사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네. 나는 마진 없이 납품을 하게 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그럼 나는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동안 지금 모아놨던 모든 식재료를 한 번에 다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야. 그것도 비용을 제가 직접 다 주고 아이고야.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이제 다점포로 넘어갈 때는 인근에서 시작을 하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 네. 멀리 떨어진 곳은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좀 편하자고 아니 점주들이 편하자고 물류회사를 쓰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법적인 거죠. 부분도 사실 있고 상품을 또 B2B로 보낸다는 게 그쵸. 허가적인 부분이 또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다들 좀 힘들어하는 맞아요. 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장건에서 강의할 때도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데 네. 오늘은 뭐 짧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거의 한 뭐 한두 시간? 한 네. 3시간 정도 맞습니다. 강의로 진행이 되는 네. 거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이 이 다점포를 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 인력 관리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왜냐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인력을 잘못 뽑아서 되게 고통받는 사장님들이 맞아요.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너무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돈을 잘 벌리고 안 벌리고 나서 그 직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장사하기 싫다는 사장님들 너무 많이 왔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네. 네. 그래서 인력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매뉴얼? 네. 그게 어떤 매뉴얼일까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인원을 채용할 때 면접 잘 보는 어떤 매뉴얼. 이제 면접 인터뷰 같은 거? 네, 인터뷰 매뉴얼. 인터뷰지는 진짜, 왜냐면 기업이나 이런 곳은 당연히 이제 인터뷰 네. 그런 매뉴얼이 있겠지만, 식당에 맞는 인터뷰지는 사실 네, 없거든요.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네. 좀 주시면, 그러면 수강생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알바든 직원이든 채용할 때, 네. 요거대로만 좀 해가지고, 맞습니다. 점수 책정해가지고, 네. 와, 너무 꼭 좋다. 점수를 책정하는 것도 있지만 면접을 잘 보는 기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면접자가 되게 편하게 면접을 봐야 안에서 끌어내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네네네. 그거를 닫고 있으면은 자기 경력만 얘기하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 퇴사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야, 이게 네. 진짜 단순히 어떤 점수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그 사람의 성향을 끌어내는 게 네. 이 인터뷰 매뉴얼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네. 와, 진짜 한 수 배우네요. 인터뷰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강생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인력 관리를 할 때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인터뷰 외에 채용을 했어. 두 번째로 뭐 제일 또 중요한 게 급여 인상이나 네, 뭐 인센티브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뭐 급여를 막 정기적으로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대기업처럼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팍팍 줄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또 인센티브에 대해서 부작용이 되게 많거든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후배 매장에 한번 갔었는데 한 메뉴를 판매하려고 거기다 프로모션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개당 뭐 500원씩 300원씩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주기로 한 그 프로모션 금액을 깜빡한 거예요. 못 주고 가만히 있다가 네. 나중에 다시 또 프로모션을 딱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 돈을 받아야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와전된 거죠. 그냥 판매도 촉진하고 직원들도 즐겁게 일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 되게 부작용이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풀 수 있거든요. 어떤 걸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인센티브를 그렇게 판매 촉진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네. 매출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인센티브를 쓰진 네.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네. 이브날 네. 그러면은 그냥 사실 별거 아니지만 네. 고객들한테 그냥 케이크 쿠폰 하나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잽을 여러 번 계속 주는 거예요. 사실 복싱에서도 크게 어퍼컷 한 번 하는 것보다 잽을 여러 번 맞으면 거기에 충격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냥 사소한 거 이런 거 하나하나에 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와 인센티브가 다 좋다 이게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가 되는 네. 거죠. 계속 감정 교류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제 이직률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네. 높은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직원들은 만족하면서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이직률이 줄다는 건 아니지만 네.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풀어드릴 거고요. 네, 강의할 때 또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계획된 어떤 인센티브나 네. 예정된 인센티브보다는 네. 약간 의외성이 있고 네, 맞습니다. 진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때 툭툭 잽 치듯이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낫다라는 네, 의견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들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다 다니고 와, 네, 그냥 아르바이트인데도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실 때 네. 어떤 각오로 좀 준비를 하셨는지 네. 카메라 보고 네. 앞으로 강의를 들으실 분들한테 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단연간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해보고 뭐 가맹점주도 해보고 개인 브랜드도 해보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공유해드리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객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좀 나은 환경에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좀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커리큘럼만 봐도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강의라서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좀 판단이 들고 네. 오늘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또 대표님의 그런 네. 또 노하우 좀 강의를 통해서 네. 많이 좀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